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독자분들이랑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강조드린 내용들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죠. 자, 그래서 저희 영상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 최근에 증시 대응하시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제가 결국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적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서 실적주들의 강세, 그리고 특히나 조선과 방산에 있어서 확실한 실적 개선이 예정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관세 이슈도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섹터군들 위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적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0만원권 터치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산주 중에서 가장 제가 유망성 있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한국항공우주도 최근에 추세 굉장히 좋죠. 이 바닥권 구간에서 단기적인 바닥권 구간에서 강조를 많이 드렸고 추가적으로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7만원대 초중반 내려오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이 매수해 봐야 되는 타점이다 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죠. 영상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 최근에 추세 잘 잡아 가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SK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 중에서 우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한 고밸류에 대한 접근보다는 삼성전자에 대한 낮은 저평가 요소를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리면서 어제 또 테슬라 수주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강세 흐름 펼쳐줬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과연 어떤 관련주들 위주 봐야 될지, 그리고 현재 주식시장 굉장히 굵직한 이슈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FOMC부터 시작해서 지금 관세 협상까지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있는데, 자, 일단 관세부터 좀 체크해 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관세 협상에서 최근에 동맹국들, 특히나 유럽 쪽, 그 다음에 일본 쪽이 15%의 상호 관세를 얻어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이 수치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수치를 맞춘다라고 하게 된다면 증시는 안도감에 의해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 랠리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 수치를 맞추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실망감의 매물도 쏟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FOMC에서 과연 앞으로의 전망치가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물론 뭐 점도표 발표라든지 중요 발표는 결국에 6월 그리고 9월 12월 달 이렇게 나와서 오늘 7월 달의 이슈는 결국에 파월 의장의 발언 등 몇 가지로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치가 좀 올라가고 있음에 따라서 현재 기업 실적도 굉장히 양호한 상황,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로 들어가게 된다면 증시가 좀 안도감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세 번째로 지금 세법 개정안에 있어서 시장의 실망감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이 세법 개정안에서 기대감이 축소된 이유가 첫 번째로는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거래세 자체도 좀 올리겠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현재 배당 분리과세에서 가장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대주주에 있어서의 3억 원 이상이 되면 원래는 25%로 예측이 되었다가 지금 35%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거죠. 자, 결국에 대주주들은 3억 원 이상을 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35%가 과연 이 배당에 대한 부분을 높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35%는 이 배당 분리과세에 있어서 사실 크게 메리트가 있는 수치가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건강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또 부과가 되거든요. 지금 최고 세율로 하게 되면 대주주 입장에서 여기서 건강보험료 7%까지 합산이 되게 되면 42% 정도가 나오는데, 기존의 이 종합과세랑 비교를 해봤을 때 49% 그리고 42% 사실상 뭐 큰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까, 자, 그래서 대주주 입장에서 기존과 크게 달라진 메리트를 느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금융주라든지 그리고 증권주에 있어서 조정 구간이 좀 나왔던 거고, 만약에 35%로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배당 분리과세에 의해서 올라왔던 관련주들이 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항상 강조 드리듯이 지금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실적 전망에 대한 데이터가 올라가면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섹터군들 위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강조 드렸던 게 이 조선과 그리고 방산, 그리고 추가적으로 화장품이랑 그리고 이 엔터 쪽을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엔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이 관세 협상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MRO 관련해서 군함에 대한 수리 요소가 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군함을 수리하는 요건들이 중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도발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한한령 관련주라든지 중국 소비 관련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축소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관세 협상에서 어떤 부분이 나오고 있는지를 주목해 가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엔터를 제외한 조선과 방산, 화장품은 계속해서 구독자분들이 추적하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도체 쪽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결국에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이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1차 벤더 업체들, 특히나 최근에 또 부각이 되고 있는 두산 테스나라든지 네페스라든지 파운드리 관련된 관련주들, 그리고 디램 관련된 관련주들 추세에 굉장히 좀 살아나고 있는데, 우리가 우려심으로 한 가지 봐야 될 게, 최근에 지금 반도체 품목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품목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증시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품목 관세가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는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AI 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굳건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된 관련주들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강세 흐름 나오고 있는 이스페타시스 보시면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높은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현재 구간에서 지금 PER 수치가 50배에 육박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신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 관련된 관련주들 위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재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좋은 상승 나왔지만 아직은 바닥권에 임박해 있죠.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접근하기에는 오히려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저는 폴더블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애플 쪽이 하반기에 폴더블폰에 대한 양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에 대한 기대감 자체도 워낙에 높은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KH 바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조정 구간 나올 때 우리가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자, 결국에 하반기에 지금 애플이 폴더블 폰에 대한 양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결국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로는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공급사들, 왜냐하면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디스플레이를 계속적으로 공급해 오면서 쌓인 노하우라든지 그리고 기술력 자체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된 관련주를 보셔야 되고, 물론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직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대 주주로서는 삼성전자가 한 80%, 그리고 삼성 SDI가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던 게 BH라든지 관련주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폴더블 폰 나오게 되면 결국에 힌지 쪽을 봐야 되는데, KH 바텍이라든지 최근에 시장에서 강세 흐름이 나왔던 종목들 저는 모두 다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쪽, 특히나 OLED 쪽에 대한 수요 전망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과 관련된 그룹주들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BH 같은 경우에도 한 차례 부각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 구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 구간 나올 때 좀 차분하게 모아가면서 하반기 애플 이슈를 기다려봐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듯이 제가 한국항공우주 많이 강조드렸죠. 지금 다른 방산 관련주, 특히나 현대로템이라든지 LIG 넥스원, 그 다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빅4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항공우주가 현재 신규로 접근하기에도 가장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물론 이 바닥권에서 2배가 넘게 올라왔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승 흐름 보시면 바닥권에서 2배가 아니라 거의 4배에 육박하게 올라왔죠. 자, 그런데 한국항공우주가 올라오지 못했던 이유는 1분기, 2분기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가 확실하게 올라서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3분기, 4분기에 지금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몰려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한국항공우주는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이전에 이 8만원대 구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드려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산 업체 중에서는 결국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 너무나 좋다라는 건 누구든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현재 가격대에서 우리가 신규로 매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코멘트를 자꾸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100만원권 구간에서 지금 멀티플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물론 실적이 받쳐주면
되면서 멀티플 수치는 낮아지게 되겠지만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생각 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산업체 중에서는 한국항공우주 위주로 보셔라 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시장에서 관련주를 매매함에 있어서 뭐 중소형주에서 뭐 수급이 잠깐 쏠렸다 빠지는 그러한 관련주 말고는 결국에 우리가 코스피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시장의 기대감 역시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금융주나 특히나 이 증권주에 있어서 조정 구간 나올 때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요소는 조금 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강조드렸듯이 조선과 방산, 화장품, 그리고 엔터까지 포함되긴 하지만 엔터는 오늘 좀 이슈를 말씀드렸죠. 관세 협상까지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실리콘2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정 구간 나올 때 편입해봐도 저는 나쁘지 않다. 왜냐면 현재 유럽 쪽에 대한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K뷰티 추세가 굉장히 좋은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구간이 고점이냐, 지금 K뷰티가 전세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고점을 찍고 살짝 내려오는 구간인가, 이것에 대해서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현재 이 K뷰티 쪽에 있어서는 결국에 윗구간대로 올라갈 만한 요소가 많이 남아있다. 결국에 이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체이다 보니까 특히나 중국 쪽이나 동남아 쪽에 한정되어 있던 매출액이 유럽까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망치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실적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강세 랠리를 보일 수 있다. 잠깐의 조정 구간 나오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오히려 기회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상법 개정안 그리고 세법 개정안에 있어서 뭐 자사주가 많은 기업들, 그리고 배당을 많이 해주는 기업들, 그리고 이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기대되는 기업들 위주로 많이 좀 기대감이 높은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서 결국의 핵심이 이 대주주가 부담하는 세율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저는 이 증시에 대한 추세가 갈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부자 감세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 지분율을 많이 들고 있는 대주주가 자신에게도 이득이 있어야 이 배당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상법 개정안 중에서 가장 핵심인 부분이 결국에 이 집중 투표제입니다. 결국에 이 집중 투표제를 할 수 있어야 소액 주주에 대한 권리가 올라가면서 이사회의 소액 주주를 대변할 수 있는 집중 투표제로 인해서 이사회 구성에서 주주, 소액 주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가 선출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집중 투표제가 과연 실시가 되는지 이 요소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그리고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금융주, 그리고 증권주에 있어서 눌리면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추세를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지켜본 후에 우리가 판단해 봐도 되지 않나. 결국에 최근 실적주 위주로 좀 매매를 이어가면서 8월 달의 추세를 보면서, 그리고 세법 개정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뭐 증시에 대한 이야기는 좀 심플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결국에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들, 두 번째로는 반도체 관련해서, AI 반도체 관련해서 특히나 이 삼성전자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기업군들 위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증시에 대한 흐름이 바뀌거나 아니면 신규 코멘트 종목들이 포착이 될 때 그때 또 영상을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셔야 되는 이유, 이제는 좀 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조선과 방산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린 이유, 어제 오늘장 보시면서 이제는 좀 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죠. 만약에 시장 상황 대비해서 자신의 계좌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저의 개인 번호를 남겨놨습니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회사랑 연계해서 포트폴리오 관리 무료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분들 내일장도 성투하시고 제가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